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많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에게도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사건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저도 사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가장 힘든 거라면 아무래도 사람을 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있었던 기가 막힌 일이 있답니다. 저희 남편은 성격이 차분하고 순진한 편이에요. 학창 시절에도 엇나가지 않고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성실하게 회사만 다녔던 사람이죠. 남편이 다니던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성실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반해서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주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랍니다. 남편은 정말 순진하고 착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저는 할 말은 다 해야 하는 성격이었죠. 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다니나 싶었는데 남편의 착한 마음을 역시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남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연애 시절이었어요. 남편의 회식이 끝나고 근처에 있었던 제가 데리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황당하게도 처음 보는 저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다짜고짜 차에 탑승을 하셨죠. 우리 김수혁 대리 여자친구라고 했나? 아니 이렇게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면서 김 대리랑 만나고 있는 거야? 김 대리가 뭔가 모르는 매력이 있는가 보네. 뭐 김 대리 승진하려면 나한테도 잘 보여야 되니까 우리 집까지 가지. 우리 집 여기서 30분 거리에 있는데 괜찮죠? 아이 그래도 남자친구가 승진하면 여자친구한테도 좋지 않나? 김 대리가 아까부터 2차 가자고 해도 안 가더니만 여자친구가 지켜보고 있으니 그랬구먼. 아, 양 과장님, 저 원래 1차만 먹고 가는 거 아시잖아요. 술 별로 못하고 2차까지 가면 내일 일어나지도 못해서요. 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여자친구입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다가 제가 마침 끝났다고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원래 이렇게 데리러 오고 그런 거 아닌데 마침 근처에 있어가지고 제 여자친구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여자친구 외모에 반하고 성격에 반했거든요. 에이, 우리 김대리 눈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내가 2차 가보면 더 에이스라인 언니들 많은데 말이야. 아무튼 다음에는 꼭 2차 같이 가자고. 이런 거 가져가야 나랑 돈도 독해지고 거기다가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야. 김 대리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지금까지 대리만 달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2차 가서 꿀팁 알려줄 테니 다음에는 꼭 가자고. 여자친구는 이런 거 이해하지? 아, 요즘 그런 거 이해하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그런 거 가는 거 요즘은 다들 싫어하지 않나요? 2차 안 갔다고 승진에 영향을 준다면 그런 회사는 저는 별로인 것 같은데. 수혁 씨, 술 많이 마셨어? 중간에 물 좀 사고 올까? 술 마시기 전에 숙취 해소제라도 사서 먹지. 내일 피곤하겠다. 얼른 데려다 줄게. 아이고, 우리 김 대리도 여자친구가 이런 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는구만. 김 대리, 내가 상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남자로서 조언하는데 사회생활 이해 못하는 여자 만나면 피곤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 나오는데도 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사업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응접을 잘해야 승진도 잘하는 건데. 김 대리는 여자친구 만나는 동안에는 글렀네 글렀어. 남편의 상사는 제가 있는 걸 신경도 쓰지 않고 막말을 퍼붓곤 했죠. 중간에서 난감해하던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있을지 뻔히 보였어요. 남편은 애초에 술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회사 회식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꼬박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매번 2차, 3차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상사가 있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남편의 상사를 보자마자 딱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직속 상사였고 승진에도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갖고 난 후부터 상사는 주말마다 계속 남편에게 연락을 해와 데이트를 방해하곤 했습니다. 급한 일이라면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든지 바로 사무실로 와서 일을 처리하고 가라든지 온갖 불편한 상황을 만들곤 했죠. 어느 날은 주말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상사가 연락이 와 급하게 서류를 작성해 보내고 연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상사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수혁 씨,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어? 무슨 일 있었어? 왜? 서류 보낸 게 뭐가 잘못됐대? 아니면 다시 작성해야 한대? 우리 데이트 여기서 그만하고 수혁 씨 집에 가서 일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그래도 열심히 서류 작성했는데 상사가 뭐라고 혼냈어? 오늘 급한 일 있으면 그냥 아까 집에 갈 걸 그랬나 봐. 일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진주야. 나 그냥 회사 그만둘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 오늘 작성한 서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더라고. 다른 직원한테 메일 보내고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양 과장님이 할 일인데 왜 내가 보내냐면서 또 시켰냐고 하더라고. 양 과장 본인이 할 일을 나한테 해야 한다고 넘겼던 것 같아. 뭐?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수혁 씨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상하네 그 사람. 왜 매 주말마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데? 평일에도 수혁 씨한테 온갖 일 다 떠넘긴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 할 일을 왜 그렇게 떠넘기는 건데? 그래 놓고서는 수혁 씨가 잘해서 성과 나오면 그거 다 자기가 했다고 말한다며. 수혁 씨,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더 수혁 씨 부려먹으려고 안달 날 거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싶은 마음도 있어.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왔던 회사잖아. 여기 회사 들어오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했는데 대리 한번 달아보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고작 한 사람 때문에 그만둬야 하나 고민되네. 양 과장 회사에서도 신임받고 있어서 내가 함부로 뭐라고도 못하겠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나도 난감하다 정말. 그 사람 회사 임직원 가족이라고 했지? 아니 그 회사는 왜 그래? 나 진짜 이해가 너무 안 돼서 그래. 우리 집도 사업하고 회사 운영하고 있지만 솔직히 직원들 인성 개판이면 회사도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 아니 근데 그 회사는 말단 직원들 부리며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수혁 씨, 너무 힘들면 그만둬. 수혁 씨 능력이면
다른 회사 가서도 잘 적응하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버틸 때까지는 버텨봐야지. 집에서도 내가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 걱정하실 테고,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 양 과장이 비겁하고 나쁘긴 하지만, 양 과장 사정도 들어보니까 좋지는 않더라고. 이번에 파트 변경 신청도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신청해 보려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 남편은 직속 상사의 횡포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방으로 전출을 가려고 신청도 했었죠. 남편은 가난한 집 맞이로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의 기대가 컸고 집안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부담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 상사의 횡포에도 그저 묵묵히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방으로 전출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직속 상사가 받아주지 않으면서 남편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프로젝트도 획기적이게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하기도 했고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죠. 이런 노력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사가 모두 가로채 버리기도 했지만 사내에서는 이미 남편의 능력이 인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도 아깝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남편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결혼을 하고 싶다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부모님은 남편을 초대해 거하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그때 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자신들의 회사로 오라며 스카우트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내가 우리 진주 남자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김지혁 대리 능력을 보고서는 꼭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었네. 거기다가 이제 곧 우리 사이가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있어. 거기 회사 사실 엉망이지 않은가. 말단 직원들만 내내 일하고 그의 상사들은 노력하지도 않고 거래처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곳은 거기밖에 없어. 그나마 내가 자네 보고 거래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회사로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감사한 제안을 받아 너무 기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저까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 및 직원들도 고생하게 되니 지금은 이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도 많을 테고 아직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첫 회사라 애정도 많이 갖고 있고 애착도 있고요. 조금 더 지금 회사에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 자네 뜻 알고 있네.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말해본 걸세. 자네가 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잘 알지. 첫 입사했을 때도 자네 우리 회사에 와서 회사에 대해서 술술 얘기하는 걸 보고서는 애정을 갖고 다니는구나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금방 승진해서 자리 잡겠다 싶었는데 어찌된 게 자네가 승진이 잘 안 되더라고.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싶었지. 언제든지 힘들 때면 와서 얘기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주와 결혼하고서도 평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만년 대리라 아버님께서도 고심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도 아시다시피 결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주한테는
힘든 짐 짊어지지 않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랑 같이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김서방,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네는 내가 믿어. 누구보다 성실한 거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믿고 우리 딸 소개해 준 거잖아. 나도 직원들 많이 채용도 해보고 겪어도 봤지만 솔직히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 거기다가 성실한 사람도 찾기 힘들고. 내 마음처럼 일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쉽나. 근데 자네는 자기한테 맡겨진 일 어떻게든 책임지고 하지. 내가 그래서 김서방을 참 좋아해. 우리 딸 남자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하네. 남편은 깐깐한 사업가 아빠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입사 초기부터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노력도 많이 했었죠.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결혼 소식을 너무나 반기셨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편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남편의 그 상사만큼은 남편을 무시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 모든 성과는 자신이 가지고 가면서 남편이 하지 않은 잘못된 일은 남편 탓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회사 내부에서도 남편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상사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어요. 어느 날인가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저를 찾아와서 오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 남편이 처음 보이는 행동이라 놀랐는데 물어보니 상사가 잘못한 일을 자기한테 덤터기를 씌웠다고 하더라고요. 수혁 씨, 그걸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해. 아무리 수혁 씨가 착해도 그렇지. 그런 건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수혁 씨, 안 되겠어. 내가 그 상사 만나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말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지금껏 그 상사가 실수한 것들도 다 수혁 씨 탓으로 돌렸잖아. 그래 놓고서는 수혁 씨가 열심히 일한 건 자기가 했다면서 다 가지고 가고 이게 뭐야? 나도 그래서 이번에는 안 참고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양 과장이 내 앞에서 무릎 꿇어서 빌잖아. 얼마 전에 양 과장 이혼했대. 그때 한창 계속 실수하고 그랬었다고 했잖아. 그때쯤부터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더라고. 이혼해가지고 혼자서 딸아이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자기 실수한 거 알려주면 가족백 있어도 회사 잘릴 수 있다면서. 그래도 내가 평판 좋으니까 내가 했다고 하면 다들 넘어가 줄 거라면서 울며불며 싹싹 비는데 나도 돌겠어. 아무리 울며불며 빌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도대체 몇 번째야? 그 사람 진짜 이혼한 거는 맞아? 저번에도 집에 일 있다면서 일찍 가고 그랬다며. 다 같이 회의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라면서 집에 가고 그랬다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고생하는데 자기 혼자 홀랑 빠져놓고서는 왜 그 성과는 자기가 가지고 가고 난리야? 내가 정말 속상해서 할 말이 없어. 그날도 물어봤는데 애가 열이 펄펄 나서 응급실까지 갔다고 하더라고. 와이프는 연락도 안 받고 애 혼자서 집에서 아프다고 전화 왔다면서 나한테만 사실대로 말하고 간 거야. 어차피 회사에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나 진짜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걸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좋아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다행히 회사에서는 별일 아닌 걸로 마무리했지만 언제까지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하지? 수혁 씨,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 나 수혁 씨가 일 안 하고 쉬고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수혁 씨 집 때문에 걱정이라면 그것도 걱정하지 마. 어쨌든 우리가 결혼할 거니까 우리 둘이 같이 헤쳐나가야지. 그러니까 수혁 씨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괴로우면 언제든지 그만둬. 내가 말했잖아. 수혁 씨 능력이면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잘 적응해서 잘할 거라고. 남편의 상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상사의 부탁을 받아주곤 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 있다는 사람을 내칠 수 없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며 다시 힘을 냈고 회사를 꿋꿋하게 다녔습니다. 저와 결혼 날짜를 잡고서 회사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준 날, 그 상사는 퇴근하는 남편을 끈질기게 따라왔고 저와 데이트를 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결혼한다면서요? 그래도 이렇게 청첩장 나눠줄 때는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나눠주는 건데. 이런 거 아직 어려서 못 배웠나? 그래도 이런 건 다 예의고 예절인데 아무도 말 안 해줬나 봐요. 내가 그래도 직속 상사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한 끼 거하게 사줘야지. 내가 그때 처음에 만날 때 말했죠. 우리 김대리 만년대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한테 잘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앉으세요. 제가 오늘 밥 살게요. 저희 결혼하실 때 그럼 사모님이랑 다 같이 오세요? 들어보니까 결혼도 하셨고 따님도 있으시다고. 안 그래도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부부의 세계는 잘 몰라서요. 그때 제 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하는 여자는 2차, 3차 즐기는 것도 인정해주고 배려도 해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런 건 안 배우고 이해도 안 돼서 사모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농담 가지고 왜 이렇게 진담으로 받아들여요? 그거 농담이었어요. 김대리 와이프 기억력 되게 좋다. 예식장 거기 제 친구도 했었는데 거기 홀이 크긴 하지만 음식 맛이 별로더라고요. 에이, 미리 물어보셨으면 제가 말을 해드리는 건데. 이미 계약은 다 하셨겠죠? 아이고, 결혼식장 음식 맛없으면 하객들 다 욕하던데. 행복한 날에 욕 좀 먹긴 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저희 아버지 지인분 호텔이라서 하려고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맛이 없으셨어요? 제가 호텔 사장님이랑 잘 알고 있어가지고 가서 잘 말씀드려볼게요. 결혼식장 오시면 호텔 사장님도 보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때 가서 말씀드려보면 되겠다. 그때 그 호텔 오셨는데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그렇죠? 그래도 말은 건너 전달하는 것보단 직접적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근데 아버님 진분이 호텔 하시면 김대리 와이프분 아버지도 잘 나가시는 분이신가 봐요. 뭐 어쨌든 결혼 미리 축하드려요. 제가 결혼식을 갈지 말지는 김대리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결혼하신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상사는 마치 결혼식에 어떤 꼬투리라도 잡으려는 듯 이것저것 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죠. 끝까지 비꼬는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결혼식장에 상사는 나타나지 않았었고, 그래 놓고서는 신혼여행 다녀온 남편에게 답례품도 주지 않는다면서 험담을 했죠.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외에서 그 상사가 한 여자랑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니 상사는 화들짝 놀랐어요. 김대리? 김대리가 오늘 여기는 어쩐 일이야? 와이프랑 데이트 나왔구나. 이번 주에 김대리 바쁘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데이트할 시간이 있는가 보네. 어디 가는 길이야? 우리는 지금 예약한 게 있어가지고 바로 가봐야 돼. 월요일 출근해서 보자고. 양 과장님? 옆에 사모님 아니세요? 그때 연락이 안 되신다고 하신 거 아니신가요? 그저께도 사모님 연락도 안 되고 잠적했다고. 딸 아파서 집에 가봐야 한다고 하셔서 과장님 일 제가 다 하고 퇴근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전에 인사드렸던 김수혁 대리입니다. 저 기억나시죠? 양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 와도 괜찮으실까요? 아니 김대리, 무슨 얘기를 해? 우리 바빠. 그리고 그거 그냥 농담으로 한 거야. 처음에 김대리한테 말했더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농담이라고 말도 못했어. 어쨌든 내가 한 말 취소니까 그렇게 알고 나 바빠서 이만 가볼게. 와이프랑 데이트 잘하고 월요일에 자세한 얘기 해줄 테니까 그때 보자고. 아니, 양 과장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럼 지금까지 이혼하신 것도 사실이 아니시고 사모님이랑 연락 안 된다고 하신 것도 거짓말이신 거예요? 양 과장님,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사실 말해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사실대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양 과장님 사정 다 배려하느라고 매일 야근하고 서류 다 제가 처리하고 작성하고 정신없이 보낸 거 아시잖아요. 김대리, 내가 나중에 자세한 거 말한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래? 아니 나 자네 직장 상사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쳐? 김대리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바쁘다고 나중에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 정말 기분 나쁘게 왜 이러는 거야? 어쨌든 지금 설명 못하니까 월요일에 얘기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들통났음에도 상사는 뻔뻔하게 오히려 남편에게 기분 나쁘다며 소리를 치곤 가버렸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상사에 대한 온갖 연민과 정이 다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나마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고 주변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서 여러 번 호소를 했었기 때문에 남편은 상사에 대한 조금의 연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이 폭발하게 된 일은 그로부터 얼마 뒤 부부 동반 송년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족 친화 기업이었기 때문에 매년 부부 동반 송년회를 열었고 그날 남편과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상사는 당연하게 남편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김대리, 여기 있었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부장님 사모님 구두 때문에 다리 아프다고 하시거든? 가서 찜질할 수 있는 얼음팩 사오고 간 김에 밴드도 몇 개 사고 와. 그리고 숙취 해소제 안 사왔어? 센스 있게 그런 거 말단 직원이 챙겨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와이프랑 같이 왔다고 자기 일 안 할 거야? 당장 가서 숙취 해소제도 넉넉하게 사와. 양 과장님, 곧 있으면 사장님 오시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오나요? 저쪽에 구급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밴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와이프가 있어서 다른 분들 신경을 써드리진 못할 것 같네요. 양 과장님께서는 오늘 사모님이랑 같이 참석을 안 하셨나 봐요. 다른 분 데리고 오신 거 보면. 이렇게 저한테 이것저것 주문하지 마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뭐? 지금 김대리 제정신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랑 오던지 뭔 상관이야? 내 둘째 부인 될 사람이다. 어쩔래? 이게 진짜 보자 했더니만 버르장머리가 없네. 너 지금 나한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디서 직장 상사한테 대들어? 어떤 버릇없는 자식이 감히 직장 상사한테 대드냐고? 말년 대리로 늙어볼래? 당장 나한테 사과해. 무릎 꿇으라고. 안 꿇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떤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하나요? 저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이 한 짓거리 다 밝힐 거야. 남편이 그나마 착해서 지금까지 봐준 거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짓까지 저질렀는지 내가 다 까발려 볼까? 어디 다 까발린 후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꼰대짓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날의 소란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자체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결단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면서 오히려 남편이 자신에게 대들었다고 했죠. 교묘하게 남편이 상사에게 보낸 메시지를 편집해 그동안 자신에게 압박을 해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남편은 회사에 대한 정도 모두 떨어졌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 그만두더라도 상황을 모두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노트북에 있었던 모든 파일들을 회사로 보내줬고 그 파일 중에서는 상사의 업무를 대신 작성하면서 중간 작성을 했던 파일, 마무리를 했던 파일들이 모두 들어 있었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상사의 그동안 실적이 대부분 남편의 실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상사와의 통화 녹음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상사가 남편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부려먹었던 일들도 다 들통나게 된 것이었죠. 또한 부부 동반 송년회해왔던 여자 역시 진짜 와이프가 아닌 상간녀라는 사실도 밝혀졌고 가족 친화 기업인 회사는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징계를 받게 되었고 지방에 있는 작은 관리 지점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죠. 그 와중에 상사는 끝까지 자신을 구제하고자 남편을 찾아와 거짓 증언을 요구하더라고요. 김대리, 진짜 내가 김대리 이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독하게 하다니. 나 진짜 실망이야. 그래도 우리가 같이 근무한 세월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일한 동료를 내치나? 김대리, 정말 이런 사람이야? 내가 김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이번에 지방관리 지점에 가면 거의 잘린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 가서 다시 여기로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거 다 김대리 때문인 거 알지? 내가 아무리 김대리 괴롭혔다곤 하지만 원래 상사라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어쨌든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한 번만 회사 가서 서로 사과하고 풀었다고 좀 해줘. 그렇게만 해주면 나 지방에는 안 갈 수 있어. 뭐요? 양 과장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한테는 미안한 점 하나도 없으세요? 그동안 제 일들 다 가로채시고 제 아이디어도 과장님이 내신 걸로 하셔서 성과금도 다 받으셨잖아요. 제가 그거 다 참고 넘어가셨는데도 지금 그 말이 나오세요? 저한테 언제 사과하셨어요? 저한테 사과 한마디 하신 적 없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 따위 부탁을 하십니까? 아이, 김대리. 내가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김대리 어차피 이제 그만둔다며. 회사도 그만두는 마당에 나까지 지방으로 갈 필요가 있어? 그리고 나는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어떻게 지방에 홀로 내려가서 살아? 김대리,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부탁해. 그냥 그만두는 김에 나한테 선물 하나 해주는 걸로 치면 되지 않아?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와, 진짜 인성 개판이네. 저기요, 아저씨. 지금 누가 누구한테 부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당신 어차피 외도 저지르고 있었잖아. 지방을 가던 뭐 하던 가정에 애정도 없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잘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애초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건데 지금 뭘 부탁한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 회사에서 팽당했어. 아저씨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키우세요. 구질구질하게 부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지방 근무도 당신한테는 벅찬 일 아니야? 가족백으로 과장단 주제에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안 가면 경찰에 갑질, 거짓 증언, 회유로 신고할 거니까 당장 나가! 뻔뻔하게 집까지 찾아와 말을 하는 상사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죠. 전 이걸로는 부족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부 동반 송년회에서 모두 찍었던 사진들을 뽑아 양 과장님 댁으로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남편은 직장을 그만뒀어요.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사건들을 보고 남편에게 사과를 했고 승진을 약속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면서 그만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그만두고 난 후 그 회사와 거래를 끊었어요. 듣고 보니 그 책임을 양 과장 그 사람이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원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능력 있던 남편은 여러 거래처들을 수월하게 성사시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부모님 회사에서도 남편은 금방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 양 과장은 이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들통나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지방에 가서도 사고를 치면서 잘리게 되었다더라고요. 이후에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자신 좀 꽂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제 부모님 회사라는 걸 듣고서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단순히 직급 때문에 부하 직원들을 무시했던 그 사람은 아마 그 인성 때문에 앞으로도 제대로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역시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남편을 인정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누군가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 성실함과 남을 생각하는 배려심으로 남편은 누구보다 직원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번에 겪게 된 사연이 제 인생에 있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정상적인 남자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사상이 좀 달랐어요. 한마디로 남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여자애들한테 꽤 인기도 있는 것 같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었고 대학교에서도 아예 여자와는 전혀 교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걱정이 많았죠. 이놈이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나이를 먹을수록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한다면서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온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난 거 알지? 계획이란 건 있긴 한 거냐? 당연히 계획이 있죠. 그리고 취업하는 거 제대로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입사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면 그게 더 손해잖아요. 내가 되면 알아서 잘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잘할 거라는 거 아버지는 믿고 있다. 하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 친구들도 만나면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좋은 정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용돈이 부족하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해. 바람 좀 쐬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아유,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제 인생 제 건데 왜 아버지가 관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라. 이런 말이 안 나오는지. 아버지 지인분들 중에 너랑 같은 대학 나온 애들 몇 명 있는데 벌써 취직해서 자리까지 전부 잡았다고 하더라. 이러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니? 그렇다고 네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월등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여자도 하나 없이 친구도 없이 지내왔잖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은 저와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는지 저보고 나가라며 밀치더니 문을 쾅 닫았습니다. 워낙 답답해서 쓴소리 한번 하면 그때뿐 더 이상의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아내 또한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자식 가진 부모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당황스럽죠. 심하게 뭐라고 하면 반항하면서 집에 겨우 붙어 있는데 뛰쳐나갈 것 같고 그렇다고 부모로서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해봤어요. 아무래도 주변에서도 걱정이 됐는지 여행을 가보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진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해결책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아들이 따라와야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방에 들어간 순간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말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겨우 취업은 했어요. 그 기간이 무려 1년 반이었습니다. 딱 봐도 등 떠밀리듯이 취업한 거였죠. 그래도 취업한 곳에서 그만두지 않고 꾸준하게 다니고 있었어요.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긴 했지만 그 이상의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 집 말고는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컴퓨터로 영화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런 아들의 성격이 사회에서 잘 스며들어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간아, 엄마랑 대화 좀 하게 거실로 나와봐. 잠시면 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저녁에 퇴근하면 회사 사람들이 술 한잔 하자고 말하지 않아? 좀 어울리기도 하고 시간 좀 보내고 들어오면 좋잖아. 먼저 다가가는 게 힘들어서 그래? 아유, 또 시작이에요? 제가 편해서 그래요.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게 저는 싫어요. 회사에서조차 눈치 보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퇴근해서까지 상사 눈치 보면서 다음 계획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취업하고 나서 연락도 다 끊었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런 관심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아들은 더 이상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확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했고
가족과의 관계가 삐걱거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아내와 상의 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나이는 점점 차올랐고 어느덧 30대 후반까지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아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가끔 여자는 있냐고 물어보면 답을 해준 적도 없었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매일이 한숨이었어요. 그러다 회사 이직 문제로 저희와도 떨어지게 되었죠. 잘 도착했다든지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걱정이 많이 됐는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갔고 이것저것 반찬과 함께 집안에 밀려있는 일을 해결해주고 다시 올라왔었어요. 아내는 집안이 아주 개판이라 한 소리 하고 왔다며 한숨을 쉬었고 명절날 외에는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나이가 40이 되었고 저와 아내는 더 이상 아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하며 저에게 손자 하나 안겨줄 거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었어요.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던 거죠. 아들에 대한 기대도 컸었는데 반대되는 삶을 살으니 솔직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복귀한 아들은 저희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가족은 함께해야 한다고 아내는 같이 지내길 바랬지만 아들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혹시 너 이렇게 혼자 살기로 아예 결정한 거냐? 네가 두 번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부담 줄까봐 참고 기다렸다만 너 나이가 이제 40이잖니?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니? 나랑 너희 엄마는 뭔 잘못이야? 네가 자리 잡고 안정된 가정 꾸리며 살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 보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프다. 제가 그렇게 결혼하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것도 마음 편해요. 간섭도 안 받아도 되고요.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없잖아요. 그런 거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버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잖아요. 힘든 것도 있었지. 그건 당연한 거다. 하지만 힘든 거에 비해 행복했던 기억이 훨씬 많았어.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다. 그래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지방에서 일했을 때 여자 하나 만나고 있었어요. 결혼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만난 지는 지금 2년 정도 되었네요. 그냥 가볍게 만나고 있는 거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머 아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여자가 있다고? 만난 지 벌써 2년이나 됐어? 아유 그럼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물어보지 않았으면 끝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어? 언제 얼굴 보여줄 거니? 아내는 아들과 방에서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있다는 말에 엄청 놀랐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듣게 된 말이라 충격이 상당했었습니다. 아들은 기회 봐서 인사시키려 데려온다고 말을 이어나갔고 저와 아내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나이 40 먹고 처음으로 저희에게 여자를 보여주는 날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아들에게 쉬지 않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아들 입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해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짧게나마 알게 된 건 그 여자는 아들과 나이 차이가 5살 정도 차이가 났고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이혼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중이라며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얘기한 후 저와 아내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날 아내와 단둘이 술 한잔 했어요. 이건 집안의 경사였죠. 더군다나 몇 달도 아닌 2년씩이나 만나고 있었다는 건 상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아들에게 대하는 사소한 모든 것들이 달라졌고 저 또한 아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집을 따로 알아본다는 것도 알아보지 말라며 아내는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매일을 들볶았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행동에 대해 귀찮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데리고 오겠다며 안심시켜 주었고, 드디어 저희 집에 처음으로 아들과 연애 중인 여자가 저희 집으로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아들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진지하게 저희에게 속마음을 보여줬었거든요. 교제 중인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아내는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어요. 분명 아들 성격에 정말 괜찮은 여자를 선택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급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저와 아내는 현관에 서서 손에 땀을 쥐며 문이 열리는 순간을 유심히 보았고 밝게 웃는 얼굴로 아들과 그리고 연인 사이로 같이 따라온 여자의 얼굴을 보며 밝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너무나 좋았어요. 아내도 만족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었고 얌전한 성격에 말투도 조용했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딱 봐도 남자들이 엄청 쫓아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만족이 아닌 첫인상에 대만족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말까지 더듬으면서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전날부터 정말 많이 신경 쓰며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종류도 많았어요. 저희도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 분위기는 상당히 어색했고 어떤 말부터 이어나가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자연스럽게 소개를 시켜줬고 상상만 했던 그림이 현실로 됐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둘을 빤히 쳐다보게 되었고 아내 또한 둘을 번갈아가며 눈이 빠질 정도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천천히 밥부터 먹으며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밥 한 숟가락 뜨기도 전에 쉬지 않고 질문 세례에 아들이 적당한 선에서 끊어줬고 다시 진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기지 않는 분위기 속에 모두가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었습니다. 아내는 2년 만났으면 결혼해도 되지 않겠냐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혼 약속 잡고 싶다고 김칫국을 한 사발 마시고 있었어요. 옆에서 중재를 해도 아내의 고조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업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식사가 끝이 났고 아내는 금세 거실에 과일을 내왔습니다. 아내는 주방에 음식을 치우는 동안 저희 셋이 거실에 앉았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뒀던 질문들은 전부 백지장이 되었고 간단한 질문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관이랑 2년 동안 만나면서 별 문제는 없었던 거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 생각 있어서 우리 집에 인사 온 거라며? 네, 저희 2년 동안 단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잘 지내오고 있어요. 당연히 결혼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왔죠.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이 정도까지 대접을 받게 될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희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그래서 안 좋게 보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상한 거와 다르게 너무 좋게 봐주셔서 식사 자리가 즐거웠어요. 아유, 일단 주방 대충 치우고 왔어.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뭐. 우리 아들이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만난 거야? 네, 항상 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줬어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해주려고 노력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이래봬도 말이 좀 많은 편이라 귀찮을 수도 있을 텐데 한 번도 귀찮다는 표정 지은 적도 없고 정말 잘 대해주는 따뜻한 마음에 그냥 이끌렸어요. 솔직히 결혼 문제도 제가 먼저 꺼낸 거거든요. 이런 남자 보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똑같았고 개인적인 시간보다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줘서 진지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어찌나 똑부러지게 하던지 첫인상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화는 한 번도 끊이지 않았고 아내는 자주 놀러오라며 일주일에 얼굴 한 번은 봤으면 좋겠다고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아들이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 같았어요. 늦은 새벽이 돼서야 들어온 아들을 저희는 잠 한숨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들 때문에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했었고, 아들도 현관에 들어오면서 자기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냐는 질문에 아내는 너무 마음에 든다며 늦은 만큼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자기의 생각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만족해 했고, 아들도 늦지 않게 결혼할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정말 오래간만에 셋이 둘러앉아 밝게 웃으면서 좋은 대화가 끊기지 않았어요. 어느새 아침까지 밝아지게 되면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아들은 아침 먹고 바로 출근했네요. 그리고 첫인사가 끝난 이후로 아들의 여자친구는 주말마다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식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세정이의 대화가 제 심기를 조금 건드렸습니다. 어머, 어머님, 그거 못 보던 가방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정말 이뻐요. 확실히 명품은 멀리 있는데도 빛이 난다니까요. 저도 열심히 돈 벌어서 저런 거 하나 사고 싶어도 가진 게 별로 없으니 돈을 많이 모아야 해서 그냥 침만 흘리고 있네요. 저 한번 들어봐도 돼요? 명품 걸쳐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 그거 이번에 나온 신상이지. 나도 예약 걸어놔서 겨우 건진 거야. 지금은 구하기 어려울걸? 그것 말고도 내 드레스룸에 이것저것 많이 있어. 한번 보러 갈래? 이참에 가지고 싶은 거 하나 골라봐. 선물해 줄게. 이제 우리 며느리인데 이런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된다. 아내의 돌발 행동에 당황스러웠고 조심스럽게 세정이 눈치 안 챌 정도로 아내를 툭 건드렸어요. 보통 가방 하나에 싼 게 300만 원에서 비싼 건 몇천만 원까지 하는 걸 그냥 막 준다는 말에 솔직히 난감했었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세정이의 눈빛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명품 가방이 진열되어 있는 아내의 드레스룸을 보자마자 벌써 전부 다 가지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조심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구경하고 있는 세정이 몰래 아내를 불렀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기분 상하지 않게 조용하게 말했지만 벌써 세정이한테 마음을 빼앗긴 상태라 제가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내의 드레스룸에 들어갔고 뭐가 비싼 건지 설명해주며 한참 동안 진열된 명품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세정이는 결국 명품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말았습니다. 선물해준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욕심이 가득한 얼굴 표정이 문제였어요. 아내가 선물해주겠다며 세정이가 손에 든 명품 가방을 보며 감사하다고 했지만 이미 다른 곳의 시선은 향해 있었어요. 그렇게 세정이는 명품 가방 하나를 챙겨 집으로 돌아갔고 매일 아내와 함께 가방이 진열된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문제는 점점 커지고 말았어요. 주말마다 와서 가방 하나는 꼭 챙겨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세정이한테 가방 3번째 줬지? 그게 얼마짜린지 알기나 해? 그리고 한정판이라며 엄청 애지중지하고 가지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아? 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사무리 하는 거야. 지금 지간이 나이가 몇이야? 40이야. 이제 50을 바라봐야 하는 나이라고. 그럼 우리는 그만큼 늙어가는 거고 명품 가방 몇 개나 가져갔다고 그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혹시라도 마음 바뀔까봐 내가 불안해서 그래. 이렇게라도 하면 옆에 붙어라도 있으니까 우리 아들 결혼은 시켜야 할 거 아니야. 나중 되면 이것 또한 시들시들해지는데 그럼 손주 보는 것도 더 늦어지고. 세정이가 우리 아들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명품 가방 10개든 100개든 나는 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결혼시키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아내는 점점 세정이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결혼식도 하기 전에 완전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아들과 헤어지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도 두렵긴 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느 순간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정이의 진짜 마음속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는 최선을 다해 아들과 결혼식을 진행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결국 아내의 속마음을 알게 된 이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확실하게 좋아진 건 맞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행복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너무 난감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로서 우리 아들의 아버지로서 결정을 해야만 하는 문제였고 모두의 눈에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들과 저희 부부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려고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만났어요. 아들은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전에 세정이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서로 좋게 대화하며 끊었습니다. 아들도 세정이의 마음을 확신했는지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런 사랑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속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셋이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진동이 울려 확인을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그 순간 단순 오류인 건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들어온 건지 알 수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어록도 비밀번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침입한다면 보안업체에서 바로 출발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아 단순 기계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서 현관문이 열렸다는 알람이 지속적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었고 아무래도 잠시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분위기 좋은 식사 망칠 수 없어 아내와 아들에겐 대충 둘러대고 레스토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집과 레스토랑이 차로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차를 몰아 집에 도착을 했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문단속은 항상 제가 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확인해보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 있다는 건 누군가 침입했다는 소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항상 신발장에 넣어둔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었고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있는데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소리에 급하게 몸을 숨겨 숨죽이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전화해? 방해되게. 이런 호구 하나 잡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 혼자 작업한 걸 왜 나눠줘야 하는 건데? 지금? 차 트렁크에 다 실었지. 이번 게 마지막이야. 일단 돈 될 만한 건 다 챙겼어. 그래, 돈은 정말 많은데 머리가 비었다니까? 내가 미쳤냐? 결혼하게? 내 인생 망칠 일 있어? 누가 저런 남자랑 결혼하냐? 왜 40 먹을 때까지 결혼을 못했겠냐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관리한다고 뜯어 고치면 뭐해. 사람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 첫인상만 봐도 싫어지는 스타일. 진짜 찌질한 거 뭔지 알지? 정말 밥맛 떨어진다니까. 여기 놓친네. 적당히 비유 맞춰주니까 나한테 완전 홀딱 빠졌잖아. 막 다 퍼줘. 얼마 전에 1,500만 원짜리 명품백도 그냥 줬다니까. 잘만 구슬리면 더 많은 돈 뜯어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결혼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서 너무 큰 부담이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 여기 할애비가 눈치 깐 것 같아. 나를 쳐다보는 게 심상치 않아. 내가 이 일 한두 번 하냐? 그동안 해먹은 게 얼만데. 레스토랑 갔다가 술도 한잔하고 온다고 그랬어.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CCTV 차단기도 다 내려서 절대 나라고 생각 못해. 걱정 마. 지금 바쁜데 꼭 말해야 돼? 알았어.
나도 사랑해. 먼저 들어가서 맥주 좀 사나? 1시간 뒤에 출발할 거니까.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데 심장 소리가 거실에 크게 들리는 것처럼 심하게 요동쳤고 제 집인데도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과 착하고 순수해 보였던 세정이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였어요. 모든 내용을 두 귀로 듣게 된 이상 더 이상 용서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세정이는 챙길 건 전부 상자에 넣었는지 힘들게 끌면서 현관문을 나서려고 애를 먹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나타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았고 저를 본 세정이는 엄청나게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고 허겁지겁 뛰쳐나가려 하는 거 머리채 잡아 거실로 패대기 쳤고 내려가 있는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밝아진 거실에 검은 옷을 입은 세정이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빨리 오라고 얘기한 후 끊었습니다. 상황 설명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가가 엎어진 상자를 들추자 그곳에 나온 건 아내의 고가의 금품들과 아내의 명품 지갑 외에 가방, 옷 들이었습니다. 중고시장에 팔아도 최소 몇십에서 최대 몇백에 팔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다른 상자들은 차에 실어뒀겠죠. 그런데 제가 세정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보자 자기 이름도 아닌데 자꾸 세정이라고 부르지 좀 말라며 무서운 얼굴로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정말 한심했고 이렇게까지 살아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남의 가정의 행복을 짓밟은 여자의 행동에 대해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상자도 주방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들과 아내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며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부르는 쪽으로 달려왔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검은색 옷을 입은 정체를 아내와 아들은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냐고 물어봤고 일단 용서부터 받아야 할 것 같아 아직 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고개를 들어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자기 발밑에 있는 무거운 상자를 식탁에 올리더니 호구들 등쳐 먹으려 했다가 꼬리가 길어 잡혔다며 상자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들과 아내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여자의 모습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해도 절대 사과하지 않았고 되려 저희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심한 말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의 아내는 결국 이 여자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할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이 여자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모든 진실이 뜻하지 않게 밝혀지게 되면서 경찰한테 신고 후 연행된 이 여자는 상당한 정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소한 지도 3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동안 먹고 살기 막막했을 때 아들을 보게 되었고 작업을 걸었는데 넘어가게 되면서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 풀리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이 여자와 만남을 지속해 오면서 저희한테까지 비밀을 유지한 것도 혹시나 경찰에 걸릴까봐 그 여자가 비밀로 해달라며 모든 걸 속이며 만나왔고 그 기간 동안 아들을 이용해 돈을 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당연히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평생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살갑게 다가온 여자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였죠. 저희 집안은 상당한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보안을 중요시하던 제가 현관문에 설치해둔 문 열림 센서가 큰 역할을 해줘서 꼬리가 길었던 범죄자 여자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한번 범행을 저지르면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재벌흑해 못 준다고 좋지 않은 물이 들어버린 이 여자는 출소에서도 바르게 살지 못했었고 결국 다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못생기거나 비만도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인성은 나쁘지 않아요.
아무래도 단점이라면 때묻지 않아 남들이 등쳐먹기 딱 좋은 상대인 것 같은 문제가 있지만요. 아들은 이번에 겪게 된 일로 인해 치를 떨며 절대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하네요. 나이 40에 찾아온 여자가 하필 이런 여자라 참 씁쓸합니다. 제 아들에겐 더 이상 기회는 없겠죠.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과 대화라도 하고 싶어 몇 자 적어봤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항상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겉과 속은 무조건 달라요. 감사합니다.